안녕하십니까. 프라임클럽 가족 여러분, 태조박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증시를 현재 보게 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또 반전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를 보고서 이 변동성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조선주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또한 하나의 주도주로서 하나의 기회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4분기부터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이 좀 진입을 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본행제 조선 엔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공부가 좀 필요하죠. 왜냐면은 조선주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리고 조선주를 보유하고 또는 관심 있어 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처럼 하락할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요게 증시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냐. 뜬금없이, 엔비디아는 괜찮은데, 왜 하필 엔비디아의 곁에 있는, 부채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뭐, 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AI 버블에 다시 핵심 논쟁을 불을 지폈죠. 이게 미국도 이게 이제 풋콜옵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위쪽에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푸세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한때는 미국이 옵션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강자였는데 한국 시장한테 좀 내주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파생 상품, 콜옵션, 풋옵션 또는 선물 쪽,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좀 입장 차이가 틀려요.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뭔가가 위로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풋옵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쪽이기 때문에 지수를 하방으로 좀 이끄는 모습이 나와서 지수를 하락을 시켜야지만 이 파생 상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아무래도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글로벌 증시가요,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저는 하나의 뉴스 재료를 이용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파생 상품의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이익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파생 상품은 변동성을 수반을 해줘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풋옵션이 강한 모습, 시장이, 미국 시장도 풋에다가 배팅을 한 거죠. 투자자들이. 파생 상품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부터 보죠. 저희가 뭐 다 아는, 이제 뭐 뉴스 찾아보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의 핵심 논쟁이 실적 발표를 한 엔비디아가 아니고 부채로 짓는 데이터 센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왼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엔비디아의 매출액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그리고 선 같은 경우가 이 GM이라고 해서 그 매출 총 이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짙은색 파란색 막대 그래프 73.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만 원 매출 내면은 73만 원 정도 이익을 가져가니까 완연하게 좀 바닥은 찍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매출도 계속 늘면서 매출 총이익률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버블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늘어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때요, 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력 한 전력당 어느 정도의 이 칩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기가와트당 매출 기여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걸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호퍼 같은 경우가 이제 1세대 호퍼 같은 경우가 이제 200에서 250달러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가 이 $300 정도 예, 매출 기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루빈이 나올 거잖아요. 루빈은 이게 더 높을 걸로 예상해서 한 $500 예, $500억 내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쇼티지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한 18개월 이상 지속이 되니까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칩이 성능이 좋아질수록 예, 매출 예, 기여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 요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대비를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재고 자산을 이렇게 쌓았을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팔으려고 이제 내놓은 거죠. 예. 내놓은 건데 요런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좀 나온 거는 뭐냐면 예. 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주식 전반에 호재로 나타났었는데 이게 DA 데이비슨의 길루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블이 엔비디아가 아니고 부채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 쪽에서 발생을 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요거는 예, 투기적 투자에 가깝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2, 3년 안에 이 데이터 센터가 최대 용량을 도달을 했었을 때 그래서 사이클이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 부채로 데이터 센터 짓는 기업들은 어떡하냐. 예? 그러면은 위험성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로 딱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체 얘기가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야, 독감으로 넘어가서 내가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앞으로 요새 독감도 많다는데 큰일 났다. 현재 그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를 미래에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채로 짓는 데이터 센터 얘기가 오늘 내일 나온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2분기 실적 했을 때 9월 달에도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의 폭발적 성장 뒤에 예, 전분기 거에도 똑같은 얘기 있어요. 예.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소수 고객에 집중하고 요거죠. 매출 채권이 급증한다. 요거죠. 예. 자, 엔비디아가 돈을 벌기는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출을 뜯어봤더니만 외상 매출이 많더라. 예, 데이터 센터들이 돈을 못 줘가지고 외상으로 매출을 낸 거다. 요게 급증을 했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39%가 두 개 고객한테 나와요. 미국 기업 두 개 고객. 그리고 요 두 개 고객 기여도도 1분기 대비 2분기에 상승을 한 거예요. 35에서 39%로. 근데 만약에 예? 만약에 그리고 또 매출 채권은 예, 상위 고객 3개 고객이 56%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상위 고객이 결제를 못하고 지연이 되게 돼서 매출 채권이 증가했었을 게 됐으면 이 엔비디아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실적 발표가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서 엔비디아의 실적 추이대로 계속해서 좀 올라갔었던 거죠, 현재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왔던 얘기 또 나오는 거고요. 보면은, 수요는, 예, 확실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서 인프라 쪽 수요는 굉장히 좋다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버블이 끝나지 않을 거고, 다만 이게 있죠. 이게 위에 거가 엔비디아 주봉이고, 밑에 거가 엔비디아 연간 실적하고 전망인데 보면은 이게 보면 예전에 이제 2018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려왔는데 확실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때 엔비디아가 같이 올라갔는데 2025년도 이래로 영업이익률은 사실은 옆으로 좀 정체를 하는데 주가는 좀 반영해서 올랐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안 따라가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약간 정체할 걸로 보이는데 주가만 좀 올라간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현재 모습에서는 첫 번째 엔비디아 포함해서 미국의 이 AI 주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는 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두 번째 이 조정세가 갑자기 이 부채 짓는 데이터 센터 얘기로 나오면서 예, 감기가 독감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요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 자체도 예,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풋옵션이 굉장히 강한 쪽이기 때문에 지수를 하방으로 이끄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저는 이 조정이 미국 증시의 AI에 대한 조정이 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저희가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AI 산업에서 이 빌리토, 예, CGS 인터내셔널의 빌리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엔비디아 실적은 강력한, 예, 인프라 지출 신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라 쪽이 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가, 예, DDR5 현물 가격도 지금 4배가 뛰었거든요. 이렇게. 예. 사실은 이 모습을 보는 게 시장의 확실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고요. DDR5 현물 가격이 AI 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서 DDR5 현물 가격이 좀 계속해서 연말까지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한 50% 정도 더 오를 걸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차세대 칩에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폰에 쓰는 이 저전력 디램을 LPDD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DDR5 쪽에 그 가격을 자극을 하는데 이거를 데이터 센터로 옮겨왔어요. 보면은. 예, 칩으로 옮겨왔어요. 예전에 스마트폰에 쓰던 저전력 디램을 예, GPU 쪽으로 옮겨왔거든요, 현재. 그걸 같이 쓰려고. 그러니까 요게 DDR5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면서 또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예,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현재 조정이 마무리되고, 예, 다시 상승으로 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기까지 짚어보고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말하는 입장에서 뭐 AI 버블, 엔비디아의 버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업종들이 뭐 빠질 때 다 같이 그냥 뭐 급락하듯이 빠지고 어제같이 올라갈 때에는 또 조선주가 또 룰루랄라 올라갔죠. 그러다가 또 허무하게 또 오늘 또 한 4, 5%씩 다 빠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을 조선주가 밸류에이션의 부담 완화로 보고 있고요. 저는 어제도 사실 느꼈습니다. 증시가 다시 제가 말씀드린 방금 것들을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서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어제 느끼셨죠? 조선주. 예. 또는 반도체주 이 양대 축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저는 어제도 사실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보면서 이제 동성화인텍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오늘은 뭐 그냥 빠지지만 반등을 좀 강하게 주는 거를 보고서요. 예, 결국에 실적으로 예, 승부를 보는구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조선주를 배워보고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혹시나 매수를 못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예, 지금 많이 좀 물려 있으신 분들 있으시자면은 마음을 한번 다잡는 예, 기회로 한번 삼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자, 이거를. 예. 자,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시작을 또 해보자고요. 조선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LNG선 수주 잔고죠. 예, 척수로 하면은 지금 현재가 347척 있어요. 국내는 LNG선이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근데 LNG선 수주 잔고 하는데 수주 잔고가 무엇이냐가 딱 되는 거죠. 수주 잔고는 아직 만들지 않은 LNG선 물량이죠. 그러니까 주문만 받아 놓은 상태니까 어느 순간에 이 수주 잔고가 예, 조선사들의 실적으로 이렇게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비싼 수주 잔고가 예, 잡히기 시작하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예, 아직 이 쌓아있는 347척이나 쌓아있는 수주 잔고가 앞으로 조선주의 실적을 결정하는 그리고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향태가 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잔고가. 근데 말 그대로 비싼 거가 이제 실적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되냐면 방금 이 수주 잔고가
예, 실적에 반영되는 건 3, 4년 전이거든요. 후거든요. 3, 4년 후. 그럼 저희가 이게 신조성가 추이를 가지고 계약을 맺을 것인데, 여기서 보면 신조성가 추이가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20년도, 저희가 흔히 2022년도 여기 어디쯤 되겠죠?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조성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고가 수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배를 만들려기 하면은 철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철이. 그 철값이 비쌌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후판 가격이. 예. 그러니까 신조성가는 올라가는데 후판 가격이 비싸니까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예, 비싸다, 비싼 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한번 보죠. 그럼 2022년도 거가 잘 보세요. 비싼 배가 아니에요. 2022년도. 근데 2025년도 현재 실적에 조선주가 반영이 되는 거는 야, 2022년도 거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요 나머지 것들 있죠. 2023년도 거가 이제 믹스가 서서히 되기 시작을 하죠. 2025년도부터 이게 카바가 되는 거야, 벌써. 예.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는 보게 되면 2020년도 물량이 싹 빠지면서 이제 2023년도 4년도 물량이 예, 50% 이상씩 들어오면서 사실은 2026년도 7년도가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로 반영을 하고 있냐는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가 PER 기준으로 이제는 실적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실적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인 PER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아직도 올라갈 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예.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예. 매수를 좀 임하고 예. 특히나 이제 장세가 변동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이렇게 좀 하시는 거가 맞겠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조선주는 실적이 좋은데 조선 기자재주들이 안 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주들도 결국에는 이거에 반영을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딜 뿐이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뒤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날레는 조선 기자재주들이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불꽃은 조선 기자재주들이 세울 가능성이 높죠. 조선주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완만하게 가지만 예, 조선 기자재주들은 조정했다가 피날레를 이렇게 하는 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동방성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예전에 2차 사이클 때도. 그러니까 동방성기를 아까 전에 저기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거는 맞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하게 잘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장세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예, 장세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장세 때문에 주가가 그림자처럼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본질인 나무를 봐야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저희가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일희일비도 잘하면 좋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예. 근데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 항상 좀 거꾸로 할 가능성이 높죠. 비싸게 사서 예, 싸게 팔고. 예.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일희일비 하는 전략이든 아니면 저처럼 이제 같이 밸류를 하는 쪽이든지 간에 싸게 사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처럼 조정을 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죠. 요 그림 하나만 봐도 미래가 밝다는 거죠. 자, 한국카본 포함해서 본행제주들이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동성아인텍 같은 게 오늘은 뭐 다 빠지긴 하지만 어제 8% 정도 올랐죠. 6% 올랐나요? 예. 고가 기준으로 8%, 한국카본이 한 4%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얘네들이 잠재력이 좀 커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 수주가 꺾이면서 다시 중국이 올라오든 아니면 한국이 올라오고 중국이 꺾이든지 간에 두 개를 다 같이
예,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업들의 본행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건데 보세요. 한국에서 본행제가 필요 물량. 그러니까 이제 본행제 업체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중국에서 본행제 필요 물량이 잘 보게 되면 여기서 짙은 파란색을 보세요. 이 짙은 파란색의 한국 업체들이 예, 취급을 하는 마크3라는 거거든요. 예, 마크3라는 건데 이게 이제 2024, 5, 6으로 갈수록 이렇게 쭉 꾸준히 늘고요. 중국도요. 중국은 여기서 보면 N596이라고 이 하늘색 부분을 쓰다가 2025년도부터 이 짙은 파란색 부분에 한국 업체들의 본행제를 쓰는 마크3 부분이 쭉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다 취해서 저희가 좀 가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근데 잘 보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재주들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뒤에서 이제 한국카본 거를 한번 볼 건데 왜 생각보다 이렇게 태조박건이 본행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예, 수요가 굉장히 2배씩 늘 걸로 옛날보다 2차 사이클보다 늘 걸로 보이는데 하필이면 왜 한국카본 같은 게 실적이 잘 안 나오냐 컨센서스보다 물론 적자나거나 이런 거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기자재 등 단가를 어떻게 받는지 봐야 되냐면 이게 한국카본이 말이죠.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 정도 돼. 2021년도 이게 기사 2022년도 1월 달 기사네요. 그죠? 이 수주를 현대중공업에서 받았는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 2년짜리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본행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행제를 계약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게 한 번에 다 가지 않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행제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지연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분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쪽 분기에는 10개 넣었다가 이쪽 분기에는 30분기 넣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매출 추정치가 미스가 살짝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총 용량에서는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실적으로 잡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미스가 났다. 예, 그래서 한국카본이 실적 발표하고서 큰 폭으로 빠졌죠. 한 9%씩 막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기회인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이 예전에 2022년도 거가 저가 물량이 지금도 실적에 잡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자재 업체는 오죽하겠냐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신조성가가 이제 상승분은 조선사가 먼저 형님이잖아요. 맨 앞에 있는. 예. 형님인 조선사가 마진 회복에 일단 사용을 할 것이고 기자재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가 인상폭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2022년도 조선사들 형님들 물량이 2025년도 실적에 잡히는데 기자재주들 실적이 당연히 더 안 잡힐 가능성이 높죠. 근데 기자재들도 결국에는 예, 신조성가를 반영을 해서 2026년도부터는 사실은 턴어라운드가 조선사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일부 기자재주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방성기 뭐 이런 것들 저희 실적 보면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잘 나온 뭐 동성아인텍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보다 한 1년이나 2년 정도 예, 마진이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자재주들 엔진 부품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KSP 말씀도 좀 많이 하고 하시는데 KSP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게 안 나왔죠. 예, 실적이 이렇게 푹 떨어졌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재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2026년도, 7년도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하락의 면보는 저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셨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한국카본이 한번 보죠. 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리가 있는지 딱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카본이 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 그랬죠. 사실 1분기,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어요. 이게 300억, 316억으로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예, 299억이니까 이렇게 살짝 누웠죠. 예. 그리고 매출액도 예, 이렇게 살짝 누웠고요. 순이익이 확 누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저희가 야, 이제 조선사들이 실적이 꺾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볼게요. 요거는 대부분 조선 기자재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국화본 주봉을 보죠.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화본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잘 사신다 하게 되면은 요 추세선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봉인데, 그렇게 되면 이 추세선상 하단에서 사는 거죠. 1차적으로. 예, 일반 지지선이 32,000원이죠. 근데 실적이 위에서 봤듯이 살짝 미스가 나니까 출렁하고 빠져버리죠. 예. 그러면 손절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보면 왜 그러냐? 이게 월봉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저희가 이제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는 이제 낙폭선이라고 해서요. 저는 박앤세일 예,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빨간색 선을 잘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추세선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제가 위에서 봐는 일반적인 32,000원 선은 일반적인 선이고, 추세적인 느낌에서 보면 사실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굉장히 두터운 예, 지지 라인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가다가 지지라인 선까지 추세선상에서 눌렀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화보는 예, 지금이 손절하는 게 아니고 25,000원 정도 3만 원 그 밑에면은 야, 박앤세일 분할 매수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한국화보는 3분기 실적을 왜 과도한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사실 본업은 영업이익률 15.6% 나왔죠. 예, 2021년도 이후에 최고입니다. 요것만 봐도 끝 아닙니까, 사실은? 예. 요것만 봐도 끝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이 왜 박앤세일 기간인지, 왜 그림자 같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가가 낙폭과대, 즉 제가 얘기하는 박앤세일 기간이 되는지 저 두 번째 줄만 봐도 예,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적자로 나온 거는 자회사가 적자로 하회를 했기 때문이죠. 이 자회사가 적자가 확대가 됐는데, 회사 쪽에서 밝히기를 자회사가 이제 4분기부터 적자 폭이 감소를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본 게 뭐냐면 이 한국화분의 4분기부터 예, 중국 수출 증가로 수익성이 회복이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인다. 요게 키포인트가 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향이 고수익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자회사가 적자폭이 감소를 하니 4분기부터는 매출하고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기대감이 되게 높고, GTT사가 밝히기를 앞으로 LNG선이 150척 발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터미널 주도를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것들만 저희가 놓고 봐도 조선주가 매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중국향이 증가가 해야 돼요. 보면은 왜냐면 한국화본이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존의 이 고마진인 SB라는 2차 방벽을 과거 중국향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마크3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저희 보냉제 업체 동성화인데 한국화본이 공급하는 보냉제의 마크3를 중국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보냉제를 요게 그래서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중국이. 이 짙은 파란색 부분이 한국 업체들이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자, 한국 업체 거 물량 동성아인텍 한국화본 거 늘어나죠. 짙은 파란색만 보세요. 늘어나죠. 예. 중국향도 늘어나죠. 요게 한국 애들이 하는 거 늘어나죠. 좋죠. 1차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한국의 그 한국화본은 또 뭘 하냐면은 고마진인 SB를 중국향에 또 공급을 하죠. 예. 2차로 들어가는 거죠. 예, 고마진 소재하고 일반적인 보냉제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화본이 지금은 이렇게 빠지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 향후 미래가
예, 더 밝다 이렇게 좀 보시면 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향이 수주가 되고 있는데 예, 신규의 마크3 분행제를 채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화분이 예, 수요 대비해서 예, 확장도 현재 많이 좀 해놓은 상태고 되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예, 한국화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의 모멘텀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떡국님은 우리 누군지 아시겠다. 떡국님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은데 우리 떡국님 안녕하십니까? 제나님도 안녕하시고요. 아셨죠? 어쨌든 한국화분하고 동성하인텍의 가장 큰 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GTT사죠. 프랑스 분행제 그 업체 코멘트가 들어보면은 최근에 선주들이 이제 2026년도부터 LNG선을 발주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화분 동성화인텍한테 가장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비드 완료된 거, 예, 최종 투자가 완료된 게 한 LNG선 150척이죠. 네, 저는 한 100, 보수적으로 한 100척에서 150척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한국의 중국의 연간 LNG 인도 능력이 한 90여 척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50척이 필요하니까 1.7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고, 특히나 LNG선은 2026년도 7년도에 수주 모멘텀이 강화가 그래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 재개될 저희 투자 여러분들 LNG 발주에 대비해서 네, 분행제 업체 비중이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화분은 계속해서 저는 예, 이제 실적의 시즌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왜 그러냐면 왜 실적의 시즌이라고 했죠? 예, 이번에 2021년도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자회사 실적 때문에 하락을 했다. 역시나 본질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 근거를 20배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보세요. 16배에서 17배 정도 이렇게 좀 돼요, 한국화분이. 근데 2027년도에 예, 실적이 좋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예, 그 당시 이제 2027년도로 환산을 해봤을 때 13배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20배라는 레벨이 원래 한국화분이 갈 수 있는 레인지의 폭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현재 2027년도에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예, 상대적으로 안 비싸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뚝 떨어지는 거야. 저희 퍼가. 그러니까 저평가 모드로 변하는 거죠.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예, 20배 수준. 원래 평균 레인지인 20배 수준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20배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 2027년도에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예, 그게 EPS죠. 그래서 EPS 곱하기 예, 퍼 하면은 예, 요게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거고, 이런 맥락으로 봤었을 때 한국화분은 예, 51,000원으로 봐야 된다. LNG 3차 사이클 2026년도, 그리고 계속해서 분행제에서 소재 중에서 고마진 SB 오로지 한국화분만 만들 수 있는 거, 요게 중국향 수출 증가, 예, 실적 가시화 강화되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보고 가죠.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아닌 예, 나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비록 뭐 종목들이 다 빠지긴 하지만 어제 분행제 업체들이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한국화분이 예, 그래도 기자재주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띄었죠? 올라가는 폭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가 뭐 변동은 있지만 상승하는 날 있죠. 다시 회복됐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 종목이 과연 시장을 선도하는지 아니면은 시장하고 좀 멀어졌는지는 오르는 날 있죠. 오르는 날. 예. 이렇게 10일 빠지다가도 하루 강하게 오르는 날 있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그때 뭐가 오르는지 봐야 돼요. 업종이. 매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네, 힌트가 되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예, 분행제업이 이렇게 쫙 올라간 거를 예, 저희가 이제 본 거죠. 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게 내가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인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동성하이텍도 보죠. 동성하이텍이 이제 이거 11월 20일 거 제가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이게 사실 가운데선이 그거죠. 추세선이고, 사실 동성하이텍이 실적을 한번 보죠. 동성하이텍의 실적이 이렇게, 이게 보세요. 이게 매출액 늘고, 영업이익 늘고, 순이익이 늘었어요. 근데 주가만 하락했죠. 이 최근에 회계 이슈 때문에. 그러다가 이 실적을 반영을 해서 한 번은 회계 이슈 때문에 뺨 한 번 맞고 이제는 실적 때문에 어제 싸졌네 해서 탁 반등을 줬던 거잖아요. 8% 고가 기준으로. 요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성하이텍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 기자들은 실적으로 갈 겁니다. 결국에는 어제도 힌트였어요. 결국에는 실적 따라서 갈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어제가 출렁했지만 요 밑에 있는 레인지 있죠. 요 밑에 있는 레인지는 다 과거 거죠.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과거, 이 위에 있는 레인지를 저희가 미래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 레인지를. 요 레인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으로 주가가 하락한 게 기회라는 얘기죠. 요걸 보고 가자고. 이 위에 있는 레인지를. 사실 이게 더 크거든요, 사실은. 동성하이텍이 리미님이 좋은 말씀에 핵심을 찔러주셨네. 조선 기자재가 예외 없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좀 말씀 좀 많이 드리는 업종들 있죠. 특히나 이제 본행제 쪽하고 앞선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성광밴드, 태광.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하고. 그 뒤에 있는 애 중에서 본행제하고 오늘 얘기할 그거죠. 엔진주.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그 정도 보시면 될 걸로 보여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거 방송 다 보게 되시면은, 다 이제 힌트가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입맛에 골라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저는 최근에는 본행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LNG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필수로 쓰는 본행제니까. 저는 이제 그 태세 문단님이 밸류를 좀 많이 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애널보다는 제가 조금 더 공격적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애널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할지언정, 지금 당장, 저 상단을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애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이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애널들은 뭐 하다가 또 실적 좋게 나오면 또 목표 주가 상향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잡아놨다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일단 동성하이텍 한번 보죠. 요것만 봐도 좋죠? 모두 컨센 상회했네. 근데 주가만 하락했다 그거죠. 일회성 제외도 10%, OPM 10% 해보겠네. 이게 이제 보면 동성하이텍이 상대적으로 한국화본보다 저평가돼 있는 게 이 OPM에서 차이가 되죠. 동성하이텍이 한 10% 정도 되죠. OPM이 정확하게 10.9% 10.7% 정도 돼요. 10.7%. 근데 일회성이 요번에 추가 정산이 20억 돼 가지고 11.7%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빼도 지금 10.7% 나왔고 4분기에는 고단가 LNG 물량 때문에 OPM 10.9로 나오죠. 그래서 동성하이텍이 사실은 이 가장 저렴한 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동성하이텍이 가장 좀 싸죠. 근데 수익성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익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내부 통제 리스크까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만 하락한 꼴이죠. 그냥 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음. 제가 봤었을 때는 요 이슈죠. 요 이슈는 아이고 요건 하나 제가 붙여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한마디로 적용해보죠. 거래정지 때 동안에 동성화인텍이 경쟁사죠. 경쟁사 한국카본이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동성화인텍이 실적이 컨센을 상회하고 그리고 구조적 성장 흐름이 유지되는데 2027년도 퍼가 10배로 조선 기자재 다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다. 네. 이 경쟁사의 이슈가 경쟁사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뭐 큰 게 아니고 그 연결 자회사가 적자 난 것 때문에 한국카본 약간 실적 봤죠? 이렇게 좀 떨어진 거야. 컨센서스 하회한 거. 그거가 동성화인텍에 반영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조금 보고 싶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기업이 리스크도 해소했고 최근에 이제 회계 기준 위반 때문에 거래 정지 있었지만 내부 개편 진행 중 기업 체질 개선. 저는 보면 세진중공업이 성취 여신도 하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이 이게 되게 감질맛 나게 빠질 때 지 혼자 좀 빠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쉬었다가 한 번에 쫙 올라간 감이 있거든요. 세진중공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세진중공업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서 나중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다른 기자재주들보다는 상승폭이 좀 작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게 앞서서니 해가지고 먼저 이게 딱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흔들릴 때 좀 크게 빠지죠. 보면. 근데 저는 크게 걱정 없습니다. 세진중공업도 차라리 실적 개선의 이 기로점에서 주가 하락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태재군님도 말씀드린 게 태광, 성강밴드, 뭐 세진중공업 등등등 지금 뭐 게스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 정도 빠졌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개별주 테마성으로 가는 일부 테마 정도에 빼고서 한 20% 정도 주가가 안 빠진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정상적인 하락입니다. 왜냐면 밑에서 오른 게 꽤 되잖아요. 20%는 견디셔야 돼요. 20%는. 20%를 게스트님 우시면 안 됩니다. 20%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하락이에요. 제가 일일비해서 단기 매매 하실 거 아니면 20%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하락이. 오른 게 있네요. 그죠? 있어요.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20%못 견디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를 마세요. 어제 느끼셨죠? 저희가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마음이 뭐냐면 저도 똑같죠. 뭐. 어제 장 좋을 때 장 좋을 때 조선주를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괜찮았어요. 업종이 올라가는 폭이 조선주가 어제 괜찮았다고요. 삼성중공업 한 5%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올라갔거든요. 역시 주도주로서의 명목이 좋다. 장세 회복되면 다시 갈 수 있겠구나.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자연스럽게 좀 보셔야 됩니다. 한 15% 정도 빠지는 거. 그냥 20%뭐 내지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리미님. 20%에서 뭐 20, 30% 빠졌겠죠. 뭐. 견디셔야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20%, 30% 싸게 산다.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장세가 변동성이 심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보면 모든 게 그죠. 줄 때 먹어야 하는 장인가요? 우리 바이올렛님이 하는데 사실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나는 줄 때 먹는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놨었으면은
줄 때 먹는 게 맞았겠죠. 근데 저는 조선주를 또는 철강주 또 얘기하시네요. 할 때 줄 때 먹는 거를 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훗날에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보상으로 받을 것이냐, 그걸 골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원래 줄리님 얘기했지만 조선 철강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나오는 업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이클 주기 때문에. 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견뎌야 돼요.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아놓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예. 어떤 가족분들은 적절하게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업종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네. 빠질 때는 마음을 조금 강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아셨죠? 죽고자 하면 살아요. 죽고자 하면. 네. 내가 살고자 해서 매매를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죽고자 하면 살 겁니다. 조선주, 철강주가 그럴 걸로 보여요. 네. 저희가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기 위해서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보면 어쨌든 저희 이순신 장군의 마인드로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예. 이 동성라인텍도, 그래서 아까 전에 한국카본의 밸류에이션을 했었을 때 63,000원 레인지까지 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63,000원 레인지면 여기거든요. 네. 동성하이텍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 이렇게 높게 안 잡죠, 보면은. 근데 레인지가 그래요. 원래 올라가는 레인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선주, 조선기자재가 아직도 갈 길이 크다라는 거죠. 조방원이 하락세가 크죠. 보면 주도주기 때문입니다. 주도주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서 돈을 빨 곳도 그쪽밖에 없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보면은 주가가 저희가 추세로 가려면 하락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포예요. 내가 주포야. 물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주도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사는 게 아니고 팔아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주포예요. 나는 싸게 더 사고 싶어. 그럼 내가 주포야. 그럼 나는 싸게 사고 싶어요. 물량을 늘려가면서. 그럼 여기에서 주가를 띄우면 안 되죠.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어야죠. 그럼 내 주식을 팔아요. 주가가 하락으로 하면서 다른 세력들이 이제 하락으로 가나 보다 하고 매물을 던지죠. 그러면 그거를 매수해서 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하락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물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우리 김떡국님이 비밀을 들킨 우리 김떡국님이 지수가 빠져서 숨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떡국님이 지수가 빠져서 숨질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이미 비밀이 아니지 않나요? 딱 봐도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다이서용님이 효중이 단타. 효중이도 단타 괜찮죠. 만약에 내가 진짜 단타를 할 거면 효중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단타로 임하셔요. 단타로
이 맛이려면 내가 손절도 쳐야 돼요. 손절도. 근데 효중이를 손절 라인 잡고서 단타 친다 이게 어울리나 모르겠어요. 효성중공업이. 예. 그죠? 그거는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다음 이제 또 넘어가면 저는 오늘 이제 조선 엔진주까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하락할 때, 네, 하락을 할 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선 엔진주를 보면 요 수주의 시기죠. 네, 이 실적의 시기고 저희가 항상 노리는 거는 네, 이제 다 조선 기자재주든 조선주든 네, 이제 실적의 시기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황토색 부분, 황토색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조선주 얘기할 때는 늘 보여주죠. 이 수주에서 실적의 시기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는 수주의 시기부터 샀잖아요. 사신 분들은. 예, 물론 지금 사신 분들도 있죠. 물론 지금 샀다고 늦은 건 아니지만 저희는 사실 싸게 사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수주의 시기서부터. 예, 그래서 요거를 향유하신 분들도 저는 꽤 많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요 이격이 좀 있는 상태에서 사서 물리신 분들도 꽤 있겠죠. 20%씩, 30%씩. 왜냐면 여기에서 샀는데 이렇게 물렀다 가죠. 주가가. 예. 근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면 여기도 2차 사이클 때에도요. 이렇게 갔잖아요. 보면 가다가 이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누르죠. 눌렀다가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또 워낙 강하니까 다음 연도는 누르지도 않고 그냥 가잖아요. 눌렀다 가든 그냥 가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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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다 가든. 근데 최근에 장에 앉아서 눌렀다 가든. 자, 요게 코스피 기계장비 연봉인데요. 조선 엔진주가 포함이 돼 있죠. 요 차트하고 업종 차트하고 이게 하나엔진 차트고요. 흡사 비슷하죠. 예, 수주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엔진이 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의 시기로. 근데 하나엔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의 시기인데 이 실적이 예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선반영격으로 좀 강감은 조금 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방형이 살짝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눌러서 가든 그냥 가든 예 눌러서 가면 나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면 되고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냥 가면 예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러놓을 때 사는 거죠. 지금처럼. 예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셨죠? 예 아셨죠? 아, 제가 좀 준비한 게 좀 그렇게 좀, 원래 한 3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좀, 장도 안 좋고 할 말씀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죠. 하나엔진도 한번 보죠. 네. 매출 꺾였다고 해야 되나? 이거 꺾였다고 보시는 분들은 꺾이죠. 왜냐, 스토리를 모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안에 에어컨을 켜놨는데 또 이렇게 또 제 면역력을 또 공격을 하네요. 매출이 눌리고 영업이익 눌렸죠. 예. 순이익만 좀 늘었는데 이걸 스토리를 모르면 야 꺾였다. 야 엔진주 꺾였네. 업황이 꺾였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놓치는 거죠. 왜냐? 하나엔진 3분기 실적 보게 되면요. 신규 수주 늘었죠. 네. 수주 잔고 늘었죠. 이 하나엔진이 왜 신규 수주하고 수주 잔고가 작년 이맘때쯤에서 18% 늘고 18%가 늘었냐면 이 수주 잔고 차이를 놓고 보면 하나엔진은 수주 잔고의 95.5%가 선박 엔진인데요. 네. 수주 잔고를 복해 주세요. 보면 선종별이 LNG 컨테이너 탱커거든요. 그러니까 LNG 컨테이너죠. LNG를 잘 만드는 게 한국의 한화죠. 한화. 네.
한화가 고객사죠. 주 고객사. 한화 엔진이니까. 컨테이너는 중국이죠. 중국이죠. 예, 그죠. 중국이든 한국이든 예, 하나가 부진하면 하나가 잘 가고 하나가 잘 가고 하나가 부진하고 하죠. 요새. 예, 양박으로 수혜죠. 예, 왜 그러냐면 하나 엔진 보죠. 양박으로 위에서 보셨다시피 중국, 한화, 삼성이 주 고객사입니다. 예, 다 믹스죠. 컨테이너 발주가 중국이 확 죽었죠. 최근에 미국 규제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발주가 한국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삼성 하나로. 예. 얘는 줄지만 한국으로 들어오죠. 예, 계속 커버가 되죠. 그래서 신규 수주가 계속 늘죠. 수주 잔고도 계속 쌓아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화 엔진이 이중연료 엔진 비중이 현재 88%입니다. 특히나 이게 디젤 퓨얼이죠.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디젤 엔진보다 공기가 길죠. 납품이. 예.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은 선박 엔진 리드 타임을 놓고 보면은 엔진 수주부터 매출까지 평균 18개월 걸리거든요. 예. 근데 엔진 수주는 언제 하냐면 선박이 수주하고 3개월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개월, 22개월, 2년 걸려. 그 2년째 출하하는 날 매출 인식돼요. 이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출하하는 날 예, 매출 인식 한꺼번에 됩니다. 22년 있다가. 근데 그 리드 타임이 계속 길어지죠. 친환경 엔진 때문에. 나 하나 엔진 투자 포인트는 뭐죠? 보면 자 볼게요. 하나 엔진이 예, 자 실적이 현재 안 좋게 나온 거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죽었죠. 오케이. 예, 그럼 중국이 살아나면 되죠. 자 일단 하나 엔진은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보세요. 실적이 3분기가 왜 안 좋게 나왔는지 보자고요. 저희 2022년도 수준은 고가 물량이라고 표시가 되긴 했지만 단가가 낮은 거라고 했죠. 3분기에 78%입니다. 단가 낮은 게.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안 나올 수밖에. 자,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4분기 가면 40%로 뚝 떨어져요. 드디어 얘 물량 떨어져요.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현재 지금보다. 예. 그걸 보셔야 돼. 그러면서 2023년도 저희가 비싼 고가 물량이 4분기부터 40%대, 내년 2분기 70%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해. 고가 물량 들어오죠. 그리고 잘 보세요. 2025년도 4분기에 2024년도에 수주한 저희가 초대박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16%가 잡혀요. 그리고 2026년도 1분기에 69%가 잡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한화 엔진보다 영업이익률이 좋은 게 HD 현대 마린 엔진이거든요. 걔가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아요. 근데 마린 엔진은 현대 미포를 필두로 해서 중소형 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빨라요. 그러니까 마린 엔진은 2025년도, 2024년도에 수주받은 물량이 이미 2025년도 2분기에 매수가 잡혔어요. 네, 실적에.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턴어라운드 됐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근데 한화 엔진은 4분기부터 잡혀요. 대형 엔진이니까. 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저가 물량 빠지면서 고가 늘면서 2024년도 물량도 4분기부터 잡혀요. 1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3분기보다 4분기에 강력해질 예정이고 이 중국 엔진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했죠. 근데 네, 2026년도 상반기부터 중국의 컨테이너 관련된 엔진 사이클 회복. 이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 중국 조선소가 발주가 급격히 둔화됐었죠. 미국의 조선 기자 때문에. 근데 중국 컨테이너 발주가 1년 유예 이후에 재개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게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예요. 그러면 올해 사반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중국향 컨테이너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량도 늘고 위에서 봤듯이 피도 늘고. 그러니까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거죠. 아셨죠? 지금 11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맞출게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가족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가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예, 행복하게 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태조 박건이었습니다.